자, 우리 과학에 무슨 양으로 들어갑니까? 기본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과학의 기본양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먼저 기본양이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양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요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무슨 양들이 있었어, 얘들아? 물리량들이 있었어. 인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어떤 게 필요했냐면 내가 예린이한테 뭘 선물하고 싶었어? 옷을 선물하고 싶었어. 그러면 이 친구의 뭘 알아야 돼?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해서 얘한테 뭘 선물하고 싶은데 옷을 선물하고 싶은데 이 친구의 뭘 알아야지? 사이즈를 알아야 돼. 길이, 몸무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사이즈를 선물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양이라고 얘기해서 먼저 누가 있습니까? 자, 과학에서 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자연 누구를요? 현상을 무엇하기 위한 자연 현상을 무엇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무엇이에요? 물리량. 그치?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량.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물리량, 기본량이라고 이제 정하게 됐지. 자, 그래서 인류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보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 그치? 넌 얼마나 키가 커? 넌 얼마나 뚱뚱해? 뭐 얼마나 날씬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치? 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엇하게 된 거야? 얘네들을 설정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기본량과 그 다음에 누구를 들어갑니까? 단위에 대해서. 기본량과 누구에 대해서? 단위에 대해서 무엇을 해봅니까? 설정을 해보면 자, 국제 단위계에서 얘네들을 무엇합니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국제 단위계에서 얘네들을 설정을 할 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설정을 하게 되냐? 인류가 탄생 이래로 제일 먼저 답답해 하던 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 무엇이었을 것 같아? 그렇지, 길이. 두 번째가 누구야? 그렇지, 질량. 맞아요? 그치? 길이와 누구였어, 얘들아? 질량이었어. 그리고 조금 더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되게 답답했던 거 무엇일 것 같아? 부피? 자, 시간. 언제냐? 내가 아침 먹었는데 언제쯤 점심 먹을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 도대체 자꾸 배가 고픈 거야? 난 오전 내내 배가 고파. 솔직히 말하면 12시까지 한 4끼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젠데 라는 이 시간의 문제가 생겼죠. 그치? 그래서 길이, 질량,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얘가 시간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요것도 이제 기본량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누구도 기본량에 들어갔어요? 전류의 세기도 무슨 양에 들어갔습니까? 기본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5번째 항목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누굽니까? 온도였죠. 인류학이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도 온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누구야 얘들아? 사람의 체온.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구의 누구야 얘들아? 온도.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중요하냐면 누굽니까? 광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물리량이 있습니다. 무슨 양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량과 단위에서 요 몇 가지의 항목이 발생했어요? 7가지 항목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길이의 단위로 우리가 누굴 쓸 거냐? 길이의 단위로 누굴 쓰기로 했어요? 미터를 쓰기로 합니다. 자, m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미터라고 읽어요. 질량의 단위로 kg를 쓰고 뭐라고 읽어요? 킬로그램으로 읽는 거 맞아요? 틀려요? 킬로그램으로 읽습니다. 맞죠? 시간의 단위로 누굴 씁니까 얘들아? S로 쓰고 뭐예요 얘들아? 이거의 단위가 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야. 누구 씁니까?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암페어라고 읽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온도에서 누굴 쓰냐? 도시 아니죠? 누굽니까? K라고 쓰고 우리 무슨 온도라고 읽어요? 켈빈 온도라고 있습니다. 무슨 온도? 켈빈 온도. 이게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데요. 지구의 온도에서 물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온도를 100등분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무슨 온도야? 섭씨 온도야. 그런데 요거는 물을 기점으로 해서 나눈 거고요. 자,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입자의 누구요? 진동수를 기점으로 해서 진동하는 횟수를 열 에너지로 바꾼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
진동이 0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0켈빈이다라는 기준점을 열 에너지로 나타낸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켈빈 온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이용하기는 어렵고요. 누구에서요, 얘들아? 과학적 현상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 그 다음에 광도라고 얘기해서 누구의 세기를 말합니까? 빛의 세기를 말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날이 흐리지만 우리 봄이 되면 주로 날씨에 빛의 세기가 되게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서 우리 뭐예요, 애들이? 수업할 때 수업하고 싶어요? 미쳐서 나가고 싶어요? 미쳐서 날뛰서 나가고 싶죠. 그치? 광도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CD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칸델라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칸델라. 그 다음에 물질량. 처음 듣죠?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화학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 물질량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우리요 고등학교 2학년 와서 화학적 현상을 다룰 때, 자, 물질의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량이 많은 것보다 화학적 현상에서는 입자수가 많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서 양이 많은 것보다 개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중요해, 안 중요해? 개수가 많은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누구랑 싸울 거야. 싸울 때 말라도 돼. 뚱뚱하지 않아도 돼. 등치가 작아도 좋으니까 머릿수가 많은 게 더 유리한 거야. 그것처럼 얘네들 물질량 뭐라고 얘기합니까? MOL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뭐라고 읽어요? 몰이라고 읽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몰이라고 읽고요. 이 물질량의 개념은 누구의 개념이다, 얘들아? 입자수의 개념이다. 누구의 개념이다? 입자수. 얘는 전류의 세기. 얘는 무슨 수, 얘들아? 입자수.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는 건데 물질량은 사실 처음 들어보죠. 얘랑 살짝 헷갈리죠. 얘는 무슨 수야, 얘들아? 킬로그램이라고 해서 물질의 무슨 적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얘는 그 많고 적음이라기보다는 무슨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입자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사람으로 말하자면 뚱뚱하고 날씬하고 상관없이 머릿수를 말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물질량 무슨 수를 말한다? 몰, 입자수를 말한다. 그래서 기본량과 단위에 이 7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7가지를 선정한 이제 기준이 누구냐면 국제 단위계에서 단위계에서 얘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스템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해서 SI라고 하는 곳에서 얘네들을 무엇합니까? 통일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미터법이라는 곳을 제정하는 곳에서 언제요, 얘들아? 1790년대에 무엇합니까? 회의를 통해서 먼저 길이와 질량에 대해서 미터와 킬로그램을 가지고 선정을 해요. 1790년도에. 그때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1790년도에 너무 바빠가지고 회의를 참석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참석했으면 이걸 다 집어넣었을 텐데, 다이렉트로. 그래서 1875년에 결국 그때도 선생님이 너무 1875년에도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참석을 해서 나머지를 다 집어넣어서 7가지 항목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제 급기야 1960년대에 와서 무엇합니까? 국제 단위계에서 이 단위들을 무엇했어요? 통일했어요. 그래서 질량의 단위로는 누굴 써라? 킬로그램을 써라. 그리고 길이는 미터, 그 다음에 세크, 암페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통일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기본량, 그 다음에 기본량과 단위 이런 것들을 통일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유도량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랑으로 들어간다, 얘들아? 유도량. 자,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요 가장 심플한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복합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아, 적어? 많아. 그래서 기본량을 가지고 유도시킨 단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도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도량이란 무엇이라고, 얘들아? 기본량에서 무엇합니까? 유도된 누구다니까? 단위. 요거를 기본량에서 유도된 무슨 양? 물리량.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요거를 유도량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유도량의 종류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도량과 단위, 유도량과 그 다음에 유도량과 누가 있냐면 얘네들 단위. 자, 얘네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유도량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 유도된 단위, 가장 심플한 거 누가 있을까요? 넓이.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부피. 넓이, 부피.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속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가속도가 있어. 누가 있어? 가속도. 여기서 우리는 이미 물리 파트를 배웠지만 물리를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가속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거야. 넓이, 부피, 속력, 가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힘이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밀도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압력이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농도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한 번쯤은 배웠던 애들이야. 완전히 새로 등장하는 건 여기 있는 농도야. 그리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미 너네들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지만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다시 해줄 거야. 일단 넓이는 어렵지 않아. 넓이는 원래 누구 곱하기 누구야? 가로 곱하기 누구야? 세로지. 그럼 미터 곱하기 미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단위가. 그렇지. 제곱미터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누가 됩니까? 높이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미터를 몇 번 곱하는 거야? 세 번 곱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속력부터 문제가 됩니다. 속력은 빠르지죠? 자, 우리가 빨리 움직인다라는 건 기항임의 이동거리는 뭐하고? 길고 걸린 시간은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해요? 속력의 공식. 자, 무슨 거리를? 이동 거리를 무슨 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걸린 누구로 나눠야 돼요? 시간으로 나누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러면 이동거리의 단위 누굽니까? 미터. 맞죠? 요거의 단위 누가 됩니까? 미터.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의 단위 누가 되는 거야? 세크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속력의 단위 누가 됩니까? 미터 퍼 누가 됩니까? 세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얘네들의 누구요? 약자를 이용한 공식은 써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얘네들의 단위를 써줄 때까지 우리 공식을 좀 써줄까요? 자, 속력에 대한 공식 누굽니까? 빠른 정도 V는 누구분의 누구예요? T분의 S라는 공식 써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V는 T분의 S고요. 단위는 누구다? 미터 퍼 세크에 해당하는 거 맞다? 틀리다? 맞다. 자, 이제 가속도입니다. 변하는 속도인 누구예요?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야. 맞아요? 그치? 변하는 속도인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 살짝 좀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변하는 속도인 가속도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잘 보세요. 속도가 변한대. 왜? 물체에 뭘 줬으니까? 힘을 줬으니까. 맞죠? 여기서 지금 잘 봐봐. 선생님이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 A라는 물체가 2m/s로 움직이다가 힘을 줬더니 10m/s가 됐어. 속도가 변한 거 맞아 틀려? 맞지? 몇 m/s가 빨라졌어? 몇 m/s가 빨라졌어? 8m/s가 빨라진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B 볼게요. 2m/s로 움직이다가 이 친구가 20m/s가 빨라졌어, 얘들아. 몇 m/s가 빨라진 거야? 18m/s가 빨라졌어. 오, B가 훨씬 더 많이 빨라졌네. 가속도는 뭐 하는 속도야? 변하는 속도야. 맞죠? 변하는 속도는 A와 B 중 지금 누가 훨씬 더 커? B가 훨씬 더 크지? 근데 비객관적이야. 그냥 무조건 변화량이 크면 무조건 큰 거야? 야, 변화량을 따져줄 때 객관적으로 따져줘야지. A는 8m/s가 빨라진데 몇 초 걸렸는지 알아? 얘가 2초 걸렸어. 그런데 얘는 18m/s가 빨라지는데 몇 초 걸렸냐면 9초가 걸렸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치? 자, 2초 동안 8m/s 빨라졌어? 그러면 1초 동안 몇 m/s 빨라진 거야? 4m/s 빨라진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8m/s를 2초로 나눠주면 몇이 됩니까? 4m/ 무슨 제곱이 돼요? 세크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m/s를 세크로 나눴어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 되는 거, 세크 제곱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8m 퍼 세크를 9초로 나눴어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요? 2m 퍼 무슨 제곱이 됩니까? 세크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누가요? A가 B보다 훨씬 더 빠른 거 맞아요? 틀려요? 훨씬 더 빠르네요. 그래서 변환 속도인 가속도를 구할 때 가속도, 엑셀러레이션의 약자인 누구를 씁니까? A를 씁니다. 가속도, 엑셀러레이션의 약자인 누굴 써요? A를 써요. 맞나요? 이때 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뺍니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요 속도죠. 그치?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한 문자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델타 V를 자 누구로 나눠주세요? 델타 T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누구를요 얘들아? 델타 V를 델타 누구로 나눠줘요? T 그치? 속도 변화량을 누구 변화량으로 나눠줘요?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가속도의 공식 요거 위아래다 빼서 A는 누구요? T분의 V다. A는 누구분의 누구다? T분의 누구다? V다. 그래서 어쨌든 자 누구요? 얘가 미터 퍼 세크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를 누구로 나눠요? 세크로 나누는 거죠.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니까 단위가 미터 퍼 무슨 제곱이 됩니까? 세크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가 변했어요 얘들아? 가속도의 누구요? 단위가 탄생을 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를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힘이 나오거든요. 그치? 자, 힘에 대해서 논할 때 여기서 또 가속도의 개념이 하나 더 나와요. 사실 가속도의 근본적인 개념, 속도가 왜 변해? 힘을 줬으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야. 맞죠? 힘을 줬으니까 누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거야. 자, 사실 이거는 이미 힘을 줬고 속도가 변한 결과에 대한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물체에 힘을 줘서 무엇 할 거야? 속도를 변화시킬 거야. 그럼 너네 지금 봐봐. 선생님이 2N의 힘을 줬을 때랑 10N의 힘을 줬을 때랑 언제 저 속도가 많이 변하겠어? 그렇지. 기왕이면 10N의 힘을 줬을 때. 맞죠? 그래서 가속도 A는 누구의 변화에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힘의 크기에 힘의 크기에 비례하죠. 10N의 힘을 줬을 때 훨씬 더 속도가 크게 변합니다. 맞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유재석이 서 있어. 강호동이 서 있어. 내가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빌려. 그랬더니 유재석은 펑 튀어나갔는데 강호동 아저씨는 안 튀어나가. 왜? 무거워. 무거우면 힘을 줘도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즉 가속도 A는 질량과는 비례야 반비례야? 질량과는 반비례야. 무거우면 힘을 줘도 변한다 잘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질량을 우리 매스의 약자 누굴 씁니까? M. 그러니까 물리에서요. 문자의 약하면 틀리는 거야. 여기서 저 M이 미터야 질량이야? 미터 아니야. M이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무엇합니까? 질량 M과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질량이 크면 밀어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과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맞아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힘이 크게 작용하면 가속도가 커지고 질량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가속도 A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개야. 그래서 A는 누구분의 누구야? M분의 누가 됩니까? F가 된다. A는 누구분의 누구다? M분의 누가 된다? F가 된다. 원래는 가속도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알려준 요 공식 있죠? 이건 결과야. 과정은 사실은 이거야. 알겠죠? 그런데 두 개를 다 기억해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맞아요. 알겠죠? A는 누구분의 누구야? M분의 누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요. 우리 힘에 대한 공식이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누구는요? F는 무엇합니까? MA의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F는 누구요, 얘들아? MA. 힘이 크면 자 힘은 누구요 얘들아?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무엇한다? 비례한다 라는 공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의 공식 누구라고요? 힘의 공식 누구라고요? F는 누구라고요? MA. F는 누구라고요? MA. M이 뭐라고요? 그렇지. M이 뭐라고요? 질량이라고요. 맞죠? A가 누구였죠? 가속도였죠.
그래서 이 친구의 단위가 뭐에 돼요? 킬로그램. 점 누가 됩니까? 미터 퍼 무슨 제곱이야? 세크 제곱이. 킬로그램 점 누가 되는 거야?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단원을 암기로 인식하면 100% 틀려요. 아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밀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밀도가 뭐야? 속이 꽉 찬 정도, 밀한 정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밀도라고 얘기합니다. 속이 꽉 차 있는 정도를 뭐라고 해요? 밀도. 속이 꽉 차려면 물질의 질량은 많아야 되고, 맞지? 되도록이면 공간은 좁아야지 꽉 찬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밀도는 누구분의 누구야? 밀도는 누구분의 누구야? 부피분의 누가 됩니까? 질량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누구예요? 질량이에요. 우리 아까 기본량에서 질량의 단위를 뭘로 썼어요?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맞지? 부피는 누굽니까? 세제곱미터. 맞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점 누가 됩니까?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압력입니다. 압력을 우리가 아마 중학교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15계정으로 배웠을 거예요. 15계정에서는 압력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압력이 뭐 하는 힘이에요? 압력이 뭐 하는 힘이야? 누르는 힘이야. 그치? 그러면 누르는 힘은 도대체 무엇에 비례하고 무엇에 반비례하느냐? 자, 여기 누굴 준비할 거냐면 스펀지를 준비할 거야. 이 스펀지를 준비할 거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삼각 플라스크를 갖다 놓을 거야. 삼각 플라스크를 갖다 놓을 건데 여기는 물을 반만 채워. 여기는 물을 꽉 채워. 가 플라스크와 나 플라스크 중 스펀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가와 나 중 누구야? 가야? 자, 잘 봐. 똑같은 삼각 플라스크야. 가보다 나의 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어떤 스펀지가 더 많이 들어가겠어? 내려가겠어? 나죠. 그치? 왜? 접촉하는 면적은 똑같은데 여기 물이 꽉 찼어. 누르는 힘이 더 커, 안 커? 누르는 힘이 더 크니까 가보다 나의 스펀지가 더 많이 밀려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간다라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봐봐. 플라스크를 뒤집어. 플라스크를 뒤집고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물이 꽉 차 있어. 얘가 다야. 스펀지 중 가장 많이 파인 건 누구야? 다지. 왜 다야? 왜 다야? 접촉 면적이 뭐해? 좁아. 너네 눈밭이야. 여기 눈밭에서 선생님이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였는데 힐을 신고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발이 푹푹 빠져, 안 빠져? 빠지지. 근데 선생님이 스키를 신고 걸어가봐. 발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지. 자, 우리가 뭐하는 힘? 누르는 힘인 누구요? 압력은 접촉 면적이 넓으면 힘이 분산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누구의 반비례? 면적의 반비례하고 누구의 비례? 누르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면적분의 뭐가 됩니까? 힘이 됩니다. 압력은 누구분의 누가 돼요? 면적분의 힘이 돼요. 자, 다시 압력은 누구분의 누가 됩니까? 면적분의 누가 됩니까? 면적분의 누가 돼요? 힘이 돼요. 교과서는 단순하게 나왔지만 그렇지 않아서 선생님이 우리 가르쳐 여기 프린트에 공식을 다 실어놨어요. 압력은 누구분의 누구예요? 면적분의 누가 됩니까? 힘이 돼요. 그래서 면적이 넓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가 제 제곱미터예요. 힘은 F는 누구예요? MA 이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압력에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점 미터 세크 제곱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킬로그램 점 미터 무슨 제곱이야? 세크 제곱을 다시 면적인 누구로 나눠 얘들아? 제곱미터로 나눠, 안 나눠? 제곱미터로 나눠야 돼. 그래서 이걸 총괄 약분해 줘야 돼. 저걸 약분해서 한번 써볼게. 다시 누구를요, 얘들아? 자, 힘을 누구로 나누래? 면적으로 나누래. 그러면 힘이 누구라고 했어? 킬로그램 점 미터 무슨 제곱이야? 세크 제곱이야. 맞죠? 요거를 누구로 나누래? 제곱미터로 나누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럼 번분수로 풀어줘야 되지. 맞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없어지지.
요거 제곱 하나 없어지고 m 남는 거 맞지? 미터 남지? 그럼 갖다 곱하고 갖다 곱해서 분모분의 분자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킬로그램 퍼 미터 점 세크 제곱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랑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조심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점 무슨 제곱이 됩니까? 세크 제곱이 됩니다. 킬로그램 퍼 미터 점 누가 돼요? 세크 제곱이 돼요. 됐을까요?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누구요? 밀도와 압력의 차이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농도로 갈게요. 자, 농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죠? 소금물의 농도. 자,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배웠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 어떻게 배웠어? 용액의 누구분의 질량분의 누구의 질량이야? 용질의 누구요? 질량 곱하기 몇으로 배웠어? 100으로 배웠지. 소금물의 질량 분의 소금의 질량 곱하기 몇으로 배웠어? 100으로 배웠던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서의 농도 있죠. 자, 여기서의 농도는 누구에 대한 농도냐면 입자수에 대한 농도예요. 그런데 입자수에 대한 누구 농도냐? 부피 농도야. 누구 농도가 아니라 질량 농도가 아니라. 누구 농도가 아니라 질량 농도가 아니라 부피 농도야. 그래서 용액의 부피 속에 있는 누구요? 용질의 누구요? 입자수에 대한 누굽니까? 농도입니다. 곱하기 100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자,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무슨 수예요, 얘들아? 입자수. 그러니까 소금물의 부피 분의 소금의 입자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위만 맞추시면 돼요. 공식을 쓰라는 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굽니까? 얘네들 누구요? 용액의 무슨 수? 용액의 무슨 수? 입자수 분의 용액의 입자수랜다. 누구요? 용액의 누구 분의? 그렇지. 용액의 부피 분의 용액의 부피 분의 누굽니까? 용질의 무슨 수라고? 입자수. 그렇죠. 용질의 입자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아까 입자수에 대한 단위를 처음으로 가르쳤죠. 기본량에서. 누구라고 얘기했었어? 몰. 물질량 몰. 맞죠? 부피의 단위 누구야? 세제곱미터. 맞죠? 그래서 몰 퍼 뭐가 됩니까?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요. 공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요 단원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애들이 좀 많이 틀려왔어요. 요 단원 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있냐면 단위와 접두어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단위와 누가 있어? 접두어가 있어. 단위와 누가 있어? 접두어. 우리가 하다 보면 물리량이 너무 뭐하거나 뭐할 때가 있어, 얘들아. 크거나 뭐할 때가 있어? 작을 때가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에서 측정한 물리량이 너무 무엇하거나 크거나 혹은 무엇한 경우가 있어, 얘들아? 작은 경우가 있어. 너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나 눈에 보이는 단위를 쓰지. 나중에 우리가 대학교 가면 현미경 없으면 측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거의 다 너무 크거나 너무 뭐해서 얘들아? 작아서. 이때 그 많은 숫자를 다 뭐 할 수 없어, 얘들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0.00000001 이걸 언제 다 써? 이때 우리가 누굴 쓸 거야, 얘들아? 접두어를 쓸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써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얘들아? 밀리, 센티. 얘네들이 이제 작은 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뭐라고 읽죠, 요거를? 나노. 누구라고요? 마이크로. 그치? M이라고 썼지만 미터 아니죠? 그치? 뭐라고 하죠, 얘들아? 밀리. 그 다음에 얘가 누가 됩니까? 센티가 됩니다. 얘네들은 작은 단위예요. 작은 단위여서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9제곱. 얘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 얘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얘가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2제곱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H로 써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 킬로, 메가, 기가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얘는 뭐라고요? 헥토. 됐을까요? 뭐라고? 킬로.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메가. 얘가 누구라고요? 기가. 자, 그래서 얘가 몇이 됩니까? 10의 누가 됩니까?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6제곱. 10의 무슨 제곱?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게 있어. 선생님이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미터야? 9제곱미터. 그 무슨 얘기야? 0.000000001m란 얘기야. 이걸 언제 다 쓰고 있어? 진짜 진상의 숫자다. 맞지? 이걸 뭐라고 쓰는 거야? 1 나노미터라고 쓰는 거야. 됐을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 10의 마이너스 9 무엇이야 얘들아? 제곱그램이야. 그러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1 그렇지. 나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단위 환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적도록. 알겠지? 자, 지금 반 정도 졸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시공간. 선생님이 갑자기 학원가에서 없어지면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여행 유튜버. 애들이 막 비웃었어요. 여행 유튜버. 그 다음에 그 시공간에 대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작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느 시대에 누가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그 이제 그 개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와 누구예요, 얘들아? 시간과 누굽니까? 공간이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규모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개념이 필요해요? 규모. 일명 뭐라고 얘기하죠? 스케일이라고 얘기하죠. 그치? 자, 얘네들은요, 그 뭐 자연현상 설명할 때 무엇합니까? 크기의 범위를 말합니다. 얘네들은 누구요? 크기의 누구요?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크기의 범위를 한정 짓는 게 바로 누가 됩니까? 스케일이 돼요. 그래서 이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 과학에서는 무슨 세계와 무슨 세계로 나누죠? 일명 미시세계와 무슨 세계로 나눠요? 거시세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들어봐서 알겠지만 자, 미시세계 거의 무슨 단위죠, 얘들아? 원자 수준의 세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수준의 세계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명 자,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무엇하고 있어요?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우리가 일반적인 육안으로 측정이 불가능해요. 자, 이 원자의 지름 자체가 몇이 됩니까? 0.1 누가 됩니까? 나노미터가 돼요. 그 다음에요, 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150 무엇입니까? 아토초에 해당해요. 도대체 아토초가 몇 초에 해당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는 그 찰나의 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쟤를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누굽니까? 수소 원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측정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누가 있습니까? 태양 주변에 누구요? 지구라는 애가 회전을 하고 있죠. 그렇지? 이때 태양에서 어디까지? 지구까지의 누가 있습니까? 반지름. 요거를 1 무슨 단위? 천문 단위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킬로미터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회전하는 속도는 며칠입니까? 365일에 무슨 속도를 가져요? 회전 속도를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충분히 카운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역의 세계를 우리는 무슨 세계와 미시세계와 그 다음에 무슨 세계라고 얘기합니까?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자 수준의 세계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얘기한다? 것이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표현할 때 자, 일반적으로 미시세계에서 사용하는 누구요? 시간의 규모, 그 다음에 누구의 규모? 공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자, 미시세계에서는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나노초 이하입니다. 무슨 초 이하야? 나노초 이하의 시간 규모를 사용하고요. 공간의 규모로 누가 됩니까? 나노 누구를 이용하는 거야? 미터 누구를 사용하는 거야? 이하의 누구를
사용해요? 이제 길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구를 가지고는 측정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정밀한 현미경 같은 것들이 동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세계 같은 경우는 무엇합니까? 초, 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고요. 그 다음에 공간 규모로는 미터나 누굽니까? 천문 단위 등을 사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적정한 단위들을 사용하는 거,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공간을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시간과 누구요? 시간과 누구의 측정? 공간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측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측정에 있어서 과거는 굉장히 뭐였죠? 아날로그적으로 측정을 했던 거 맞아요? 들려요? 과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측정,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측정, 공간에 대한 측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측정했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었죠? 언제요? 과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측정했어요? 과거에. 자, 누구요? 태양의 무슨 변화? 태양의 무슨 변화? 그렇지. 위치 변화. 아우, 이것도 사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사실 일반인들은 이 태양의 위치가 정말 얼마나 높게 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없지. 선생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이야 내가 과학 선생이 됐으니까 여러 번 분석을 통해서 이 그림자의 길이가 긴 건지 짧은 건지를 구별을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때는 실제 이제 수행평가라는 말보다는 이게 이제 실험 수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통해서 이 점수가 매겨질 때 이게 너무 어려웠었어. 이런 걸로 하는 게. 그나마도 이제 애들은 잘 안 하고 나는 계속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받기는 받았었는데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그때는 사실 측정 도구도 명확했어? 명확하지 않았어? 명확하지 않았던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시간을 카운팅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자, 태양의 위치 변화, 그 다음에 누구의 모양 변화? 달의 무슨 변화? 모양 누구요? 변화.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땐 그럴 것 같아. 시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간절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달의 모양을 명확하게 인지했을 것 같아. 선생님이 딸한테 여러 번 가르쳐줬거든. 오른쪽 반달이 상현달이야. 열대 번 알려줬거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야 돼? 이런 얘기가 선생님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알면 안 되냐 좀? 중학교 때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아 진짜 짜증나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시계가 굳이 있는데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시계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봐야 지금이 몇 월인지를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생존에 결부돼 있으니 알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도구가 뭐가 있었죠? 얘가 앙구일구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진자시계 같은 것들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치? 이런 것까지 나왔고요. 자, 공간은 어떻게 측정했냐? 사실 누가 측정했어요? 신체 길이의 누구요? 일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했냐면 왕의 옷을 제작하는 사람 있죠.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몸의 길이를 항상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노화가 와요? 안 와요? 오죠. 노화가 오다 보면 팔의 길이가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짧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날로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 누구요? 길이의 누구를 이용합니까? 막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마저도 사용하다 보면 자꾸 마모가 되죠. 그래서 길이가 짧아져 안 짧아져? 짧아지는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누구를 표시해서 얘들아 눈금을 표시해서 사용을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죠. 그러다가 현대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용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현대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용을 하죠. 현대에 와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들아? 원자에서 나오는 빛에 누구를 이용합니까? 진동수를 이용합니다. 원자에서 무엇되는 방출되는 빛에 무엇을 이용합니까? 진동수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는 좀 그래. 이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무엇하다? 일정하다.
일정한 진동수를 갖는다. 이 일정한 진동수를 갖는다라는 건 과학 선생님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화학을 전공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동수가 일정한 숫자를 갖는지 원리가 명확하거든. 근데 애들이 그런 원리를 갖기에는 좀 그 개념을 갖기에는 이제 암기 파트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사실 이제 원자는 무슨 껍질을 가져 얘들아? 전자 껍질을 가져. 그 안에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빛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방출되고요. 이때 일단 진동수를 갖게 되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기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여튼 원자에서 빛이 방출된다 또는 그때 얘네들이 진동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일정 상수를 갖습니다. 일정 수학적 수치를 갖고요. 얘네들은 절대 주변 상황에 따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 불변의 수학적 수치를 갖다 보니 얘네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무엇합니까? 변하지 않는 일정 숫자로 고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누가 됩니까? 이제 세슘 원자시계가 됩니다. 누가 됩니까? 세슘 누가 됩니까? 원자 누가 있어요? 시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용이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도 이제 좋은 시계를 예전에 갖고 싶어서 선생님이 그때 당시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물론 젊었을 때 그 만나던 남자친구가 그 시계를 꼭 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돈이 부족했든지 로 땡땡이라는 가짜 시계를 사줬어요. A급이라며. 근데 정말 A급이라면서 롤렉스 그 유명한 그 A급 시계를 사줬는데 정말 좋은 거였나 봐요. 항상 20분씩 시계가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조정을 해도 20분이 빨리 가는데 그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면밀동에 있는 시계방에도 갔는데 아저씨가 고쳐주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도 항상 시계가 20분이면 자기도 그 아저씨 시계 장인인데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너무 A급이어서 20분씩 빨리 가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원리는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진동수를 갖는 이제 이런 시계가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공간의 규모에서는 이제 길이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빛의 속력이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빛의 속력이 무엇합니까? 빛의 속력이 무엇합니까?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빛은 언제나 일정한 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누구를 쏘는 거야 얘들아? 레이저를 쏘는 거야. 여기다가 레이저를 짱 하고 쏴. 갔다 올 때 걸리는 시간이 있지. 그치? 그러면 거속시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들 거리는 누구 곱하기 누구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S는 무슨 t 얘들아? VT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V가 이미 정해져 있는 수학적 수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 맞죠. 근데 갔다 왔어. 2초가 걸렸어. 갔다 오는데 2초니까 가는 데만 몇 초 걸리는 거야? 1초 걸리는 거지. 그러면 속력에다가 1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사이에 거리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러면요 측정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도 측정해놨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측정해놨어요. 지구에서 달까지 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 지구에서 달까지 레이저를 쐈어. 그랬더니 레이저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무엇했어? 속력에다 뭐했어? 곱했어. 그랬더니 정확히 달까지의 거리가 나와 안 나와? 나오더라는 거지. 됐을까요? 그런데 그게요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수학적 수치랑 같아 안 같아? 거의 오차없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한다? 공간까지 측정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는 원리가 무엇하면서 발달하면서 현대적 무엇합니까? 측정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측정 기술이 발달해요? 현대적 측정 기술이 발달해. 그래서 요새는 누가 나왔어요, 얘들아? GPS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치? 그래서 현대적 무슨 기술이 나왔어? 현대적 무슨 기술? 측정 누구요? 기술이 나왔죠. 현대적 측정 기술 덕분에 우리는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몰랐냐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사실 이제 북한을 좀 봤었어요. 북한 왜 봤어요? 아니 그때 북한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때 우리나라 가뭄에 선생님이 꽂혀 있어서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아. 의외죠. 그죠? 선생님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한때 우리나라가 한 8년 전에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가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선생님 아들 때문이야. 아기를 낳는데 애가 물에 집착이 너무 심한 거야. 물을 미친 듯이 먹는 거야. 지금도 우리 아들은 학교 가기 전에 1리터의 물을 먹고 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버거버거 마셔.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만 먹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물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엄마 옆에 있다가 물 많이 먹으면 건강해. 왜 물을 못 먹게 했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진짜 죽을 것처럼. 하루에 몇 리터씩 먹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기를 가졌을 때 정말 물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뱃속에 양수도 부족했어. 근데 그게 원인인지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물을 되게 많이 먹고 걸음마를 했을 때 편의점을 처음 데려갔을 때 이때 아기를 편의점을 처음 데려갔을 때 애가 제일 먼저 가서 달라붙은 곳이 딱 그 에비앙 알죠? 비싼 물 있는데 거기 가서 애가 탁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러더니 이걸 사달라는 거야. 딱 집어서. 아니 어쩜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뽀로로 물 이런 거 말고요. 정확히 얘기해요. 물, 음료수 아니야. 물만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집착이 심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물이 고갈될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다음부터 뉴스에 가뭄만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학원에 출근하면 뭘 보는 거야? 가뭄 기사를 보는데 하필이면 가뭄이야. 그 해. 그래서 옆에 있는 과학 선생님이 가뭄 기사를 보는데 선생님 북한의 가뭄이 극심하대요. 그래서요? 비가 아예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북한은? 그래서 북한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나무를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죽을 해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구글 지도를 확인해 봤는데 산이 초록색이 아니라 황토색인 거야. 산이 나무를 다 뽑아 먹어서. 나물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다 뽑아서 죽을 해 먹은 거지. 너무 이제 가뭄이 극심해서 이제 농사를 못 지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동안 뭐 그런 거에 꽂힌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거 덕분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른 나라를 이제 보는 게 이제 취미가 된 거야. 그게 이제 누구의 발달로 가능해진 거야. 위성 추적 장치야. 누구야? GPS야. 그치? 그래서 넓은 영역에 무엇합니까? 넓은 영역에서 무엇합니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이동입니까 얘들아? 자, 위치 이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들아? 이동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동이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은 내비게이션의 발달도 충분히 많이 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처음에 내비게이션 발달됐을 때 선생님은 그 내비게이션 샀던 거 직장 동료한테 팔았거든요. 그거요 이제 우회전 이제 3m 앞에 몇 10m 앞에서 우회전 합니다. 이미 지났어요. 그 내비게이션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직장 동료한테 2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가 이를 갈면서 선생님한테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잘 추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팔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핸드폰 회사에서 이제 GPS 추적 장치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지금 이제 핸드폰만 있어도 잘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합니까?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생겼어 안 생겼어?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생겼어. 근데 애들 잘 모르더라고. 전자현미경이 생기기 전에는 무슨 현미경이 있었어요? 광학현미경이 있었어요. 빛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광학현미경이 있었는데요. 전자현미경이 이제 지금을 발달하면서 나노 단위까지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나노 단위까지 물체를 무엇합니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점점점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치?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누구도 나옵니까? 초고속 무엇합니까? 투과 무슨 현미경이 나와요? 전자 누가 나옵니까? 현미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초고속 투과 전자현미경이 나옵니다. 이 현미경이 나오면서 어떤 것까지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냐면 원자나 누구의 움직임 얘들아? 분자의 누구요? 원자나 분자가 보이는 것도 대단한데 이들의 움직임의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움직임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의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나노초 이하로 쟤네들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가 되냐면 원자 힘 현미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힘 현미경이라 원자 힘 현미경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걸로 인해서 원자의 누구 측정까지 들어갑니까? 크기 측정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자 힘 현미경으로 어떻게 원자의 크기 측정이 들어가게 되냐면, 자, 원자 간의 물질이 무엇하고 있어요, 얘들아? 결합을 하고 있어요. 원자 간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결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 현미경이라고 그랬죠. 원자와 원자 사이에 무슨 력, 얘들아? 결합력을 측정하는 거야. 원자와 원자 사이에 무슨 력, 얘들아? 결합력을 측정해서 이들의 누구를요, 얘들아?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 힘 현미경을 통해서 얘네들의 원자의 누구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얘들아. 드디어 크기까지 측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기도 힘들었었는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우주 망원경도 이제 발달한 거 맞아요, 틀려요?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해놨죠. 그래서 허블 망원경,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이런 것들 설치돼 있어, 안 설치돼 있어? 설치돼 있어서 끊임없이 이제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탐사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더 발달해야 우주를 알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현대적 측정 기술이 발달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파트 의외로 또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